이렇게 살아도 돈을 버는데 지장이 없구나 라고 느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토사부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일상이 많은 변화를 느끼고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에도 변화가 조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단독주택을 찾는 분들과 단독주택을 지을 토지를 먼저 확보하려는 분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의 가격이 거세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단독주택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뜸했는데요. 요즘 단독주택을 찾는 분들이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전세가 전무하듯이 지금 단독주택에 대한 전세도 제로인 상태입니다. 최근 단독주택을 찾는 분들의 유형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충분히 오른 아파트를 매도하고 이제 단독주택으로 이주하려는 분과, 두 번째는 일단 아파트는 포기 못하겠고 현재 아파트를 유지한 상태에서 단독주택 토지를 확보하려는 분, 이 두 가지 유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느 정도 상승한 아파트를 매도하고 이제 독립적인 공간의 성격이 강한 단독주택으로 이주하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재택근무가 증가하면서 출근 횟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굳이 역에서 가까운 아파트에 살지 않아도 조금 이제 유연한 형태의 근무 형태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살아도 돈을 버는데 지장이 없구나 라고 느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달 전쯤인가요? 한 달 전쯤 뉴스에서 아빠는 재택근무 중이라는 화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빠는 이제 아이의 방에서 재택근무 중이라고 팻말을 붙여놓고 아무도 방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30평대 아파트에 3, 4인 가족이 살게 되면 이제 방이 3개입니다. 그런데 방이 3개더라도 딱히 부모가 마땅히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가 어려운 실정인데요. 이제까지 엄마 아빠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집에서 자기만의 서재를 꾸릴 일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엄마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다 하지 못한 일을 식탁을 치우고 이제 나머지 일을 마무리하게 되죠. 아니면 아이가 잠자는 틈을 타서 아이 방에 있는 책상을 빌려서 일을 하게 됩니다. 잠깐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일하는 방식이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그렇게 간헐적으로 임시 공간을 빌려서 하기는 이제 조금 어려운 시점을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주택이라는 공간은 그 안에서 엄마 아빠가 일도 해야 되고 아이도 공부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각각의 독립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느낀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아파트는 일단 가지고 있고 단독주택을 지을 토지만 일단 확보하려는 분들이 계신데요. 아파트의 편리함과 투자 가치는 포기할 수 없는 상태이고, 그렇다고 코로나 이후에 집에서 있는 시간이 늘다 보니까 일단 가볍게 농막이라도 갖다 놓고 주말 농장으로 사용하면서 좀 쉴 수 있는, 나만의 작은 공간을 만들 수 있는 토지를 먼저 확보하려는 수요입니다. 내 예산이 맞지 않으면 일단 투자 가치가 높지 않아도 농막이라도 갖다 놓고 쉴 수 있는 공간을 찾는 분들이 늘어났다는 뜻인데요. 나와 가족이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세컨하우스를 놓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작은 토지, 그 정도를 원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부동산 수요도 조금씩 변화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돈과 편리함만 쫓아간다면 이런 결정을 하는 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이제 개개인마다 삶의 질을 높이고 내 삶의 만족도를 높이려는 욕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코로나 이후에 부동산 수요의 변화는 단독주택과 단독주택을 지을 토지 수요의 이동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가장 먼저 누가 움직일까요? 상담을 했던 분들을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IT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수요가 가장 높았습니다. 용인은 판교까지 차로 15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회사원분들 중에서는 이제 그쪽 동네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의 비중인데요.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대면 업종으로 돈을 버시는 분들보다 비대면 업종으로 돈을 버시는 분들은 굳이 회사 근접이 아니더라도, 직주 접근이 아니더라도 돈을 버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잘 맞지 않다는 건데요.
아파트도 마찬가지겠지만 코로나 이후에 더더욱이 부동산 시장에서, 토지 시장에서, 또 단독주택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매칭이 잘 되지 않습니다. 제가 늘 느끼는 거지만 단독주택 시장, 특히 용인 같은 경우는 주택 시장의 과도기로 느껴지는데요. 이제까지 주택시장의 공급자는 아주 큰 땅을 낮은 임야를 개발해서 단지 내 도로를 내고 주택까지 건축을 해서 완성품을 팔고 싶어 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고요. 사실 겉에서 보기에도 가장 예쁘고 안정적인 모습이죠. 예전에는 단독주택을 건축하고 사는 것 하나만으로도 만족했지만 이제는 트렌드가 달라졌습니다. 일단 내가 집을 지을 토지를 확보한 다음에 거기에 주택만 지어도 되고 아니면 1층에 상가를 넣고 2, 3층에 주택을 짓거나 또는 1층에 내가 개인 사업을 하면 1층에 사업장이나 창고 형태로 공간을 마련하고 2, 3층에 주택을 짓거나 이 집 지을 수 있는 땅에 다양한 건축을 하기를 원하면서 플러스 땅값이 올라갈 사이트를 찾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단독주택, 전원주택은 집가 상승은 포기한다는 개념으로 들어오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제는 그런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토지 시장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원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단독주택 있어요 라고 묻던가 단독주택 지을 땅이 있어요 라는 그 수요를 매칭시키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수요자의 니즈를 맞추기 위해서 활용도가 높은 땅, 카페도 되고 음식점도 되고 집도 지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활용도가 높은 땅에 큰 땅을 가지고 계신 지주들과 협의를 해서 토지를 분할해서 매매하는 형태로 거래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코로나 이후에 부동산 시장에는 단독주택의 독립성에 비중을 두는 분들, 그리고 단독주택 지을 토지 아니면 활용도가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토지, 작은 땅이라도 확보해서 주택도 되고 근생도 되고 카페도 되고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작은 땅을 확보하려는 분들, 이 두 가지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단독주택에 대한 수요가 다시 증가할 거라는 생각은 했는데요. 예상보다는 조금 빠른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라면 재택근무의 비중이 늘었는데도 내가 수입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고, 두 번째는 대면 업종보다는 비대면 업종으로 수익을 올리는 일을 하고 계시다면, 그리고 마지막 삶의 가치에 좀 더 비중을 둔다면 여러분은 어느 곳에서 살기를 원하시나요? 지금까지 코로나 이후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토사보TV를 마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